김 박사와 함께하는 스마트팜, 이제 청소년 대상학습편 두 번째입니다. 스마트팜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번에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부분으로 바로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전에 있는 그 기후대를 보시게 되면 분포가 추위가 있고 평균이 이 정도였고 더위가 이 정도였다면 이전 기후가 이랬다면 지금 현재 기후의 평균보다도 더위가 훨씬 더 많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죠. 자, 평균 기온이 상승한 겁니다. 그만큼 많이 더워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기후변화로 폭염,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고 계시죠? 폭염이 많이 늘었고, 그 다음 또 어때요? 폭우도 많이 늘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식물들이나 작물들은 이렇게 말라가지고 생육이 불가하겠죠. 뭐 또 고온, 더위에 가뭄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폭우가 오게 되면 뭐예요? 식물들이 물에 잠기게 되니까 수확이 불가하거나 병해충이 오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잘 안 자라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가축의 먹이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축도 훨씬 더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농업 환경에는 많은 변화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폭염을 발생해주는 강한 햇빛이나 폭우, 비가 오는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폭우라든지 강한 바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식물을 어떻게 해줘요? 보호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뭐죠? 유리 온실이 됐던 비닐하우스가 됐든 이런 어떤 보호해주는 어떤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이런 보호하는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라는 이런 도구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필요하게 되는 이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주 마른 땅에 막 가뭄이 들었어요. 그럼 비가 조금 온다고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비가 온다 하더라도 모든 물들이 뿌리까지 침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위에 있는 겉표면만 적시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때요? 뿌리가 있는 부분에는 물이 스며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뿌리까지 물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물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결국은 흙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물에다 주게 됐을 때는 물 낭비가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이제 가뭄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물 부족인 현상이 나타나면 이럴 때 바로 또 스마트팜의 어떤 하나의 형태인 대안이 바로 수경재배가 있습니다. 수경재배는 식물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어떤 정해진 그 베드라고 하는 그 커다란 통 안에다가 식물을 집어넣고 물을 계속 순환을 시키면서 키우는 방식이 우린 수경재배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어때요? 여기 이런 커다란 통에 있는 물이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을 하는데 어때요? 이 물이 다른 데로 없어지거나 하진 않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뭐 빗물이나 물을 우리가 이제 흙에다 공급을 해주게 되면 어때요? 실제로 식물이 요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어때요? 그냥 흙에 침투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사용이라든지 이 물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스마트팜과 수경재배라는 것은 큰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노동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많이 듣고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우리 뭐 고령화라든지 또 농촌 인구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이제 노인분들이 농사를 짓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주 덥거나 아주 춥거나 이럴 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어때요? 우리가 농업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농부가 뭐예요? 농장에 출근해가지고 물도 뿌려주고 작물도 키워주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집에서 농장까지 가는 거리, 시간, 그 다음에 농장에서 일할 때 굉장히 힘들죠. 여러 가지 무거운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허리를 숙인다든지 이렇게 고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팜을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와이파이를 통해서 어때요? 딱 명령을 딱 내려주면 어때요? 환풍기도 막 돌아가고 물도 이렇게 자동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노동력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동력이 좀 감소가 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장점 중에 스마트팜은 어때요? 언제 어디서나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있는 농민들이 뭐예요? 농장이나 밭이나 농업 활동에 뭐죠? 이렇게 꼭 매여 있었다면 이제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또 다른 중요한 부분들 중에 이제 기후변화도 심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물을 키우는데 조금 더 정밀하게 작물을 키워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존처럼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한다든지 아니면 농민들이 직접 한다든지 이런 걸로는 재배하는데 좀 많은 한계점들이 이제 도달하게 되죠. 근데 이제 스마트팜은 뭘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데이터로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받아들여서 농업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노하우들을 축적해 놓은 데이터를 통해서 작물 재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물을 키울 때 토양 내부에 물이 얼만큼 있나 측정해주는 토양 수분 센서라는 게 있고, 비가 안 오나 비가 얼마만큼 오나를 측정해주는 강우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토양 수분 센서를 통해서 토양에 물이 부족하다 하면 우리가 자동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뭐예요? 물이 없으면 물 줘라. 그 다음에 뭐 물이 많아지면 물 꺼라. 이런 식의 어떤 명령만 가능한데, 이 스마트팜이라는 건 바로 데이터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토양 수분 센서가 자, 와이파이로 데이터를 전송해줘. 그게 물이 부족해요. 물을 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줍니다. 어디요? 제어 장치에. 그럼 이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자, 어떻습니까? 데이터에 뭐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잠시 기다려. 강우 센서한테 한번 물어볼게 하니까 강우 센서가 측정을 쫙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비가 앞으로 더 올 거기 때문에 어때요? 굳이 흙에 물을 주지 않아도, 작물에 물을 주지 않아도 어차피 어때요? 비에 의해서 뭐 작물에 이제는 뭐예요? 물이 공급될 거니까, 자, 어때요? 물을 주지 마라는 어떤 이런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과정이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농산물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바코드를 딱 찍으면, 이게 어디서 재배됐고, 어디서 출하가 됐는지 이런 정보들은 여러분들 그 누가 했는지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팜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농작물이 키워져서 가는 과정을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때요? 새싹 단계부터 뭐예요? 식물에 바코드를 부착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자,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식물이 계속 성장을 합니다. 비료도 언제 줬고, 당시 온도는 얼마였고, 그리고 그 당시 식물이 커가는 단계들을 뭐예요?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 단계도 뭐예요? 농장에서 이제 세척을 하겠죠? 자, 바로 스마트팜은 농작물을 바로 직접 어딘가에다가 도매상이나 이런 곳에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세척해가지고 바로 포장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것도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어디서 어떻게 세척이 됐고, 그다음에 포장 배달할 때는 자, 이런 부분들이 끝까지 이력들이 바로 이 하나의 일관된 바코드 체계를 통해서 모두 관리 기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구입하신 내가 예를 들어서 상추가 어디서 새싹인 채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컸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어떻게 포장이 돼서 나한테 왔구나 하는 것들이 쭉 우리가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스마트팜은. 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뭐 어때요? 요즘 식물 공장이나 아까도 했지만 수경 재배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작물을 단지 비닐하우스나 농장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서도 우리가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바로 식물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 식물 공장도 바로 스마트팜의 한 형태인데 어때요? 인공 조명과 수경 재배를 도입을 해서 뭐예요? 조명 밖에 있는 태양광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영양분과 물과 그다음에 인공 조명의 빛에 의해서 식물들을 자라게 해줍니다. 자라게 해줘요. 자, 그리고 여기에 쓰여지는 전기들은 또 태양광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습니까? 전기를 쓰는 부분들이 뭐예요? 태양광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자, 그런 것들이 뭐예요? 여기서 다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이런 모든 과정도 여기서 바코드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식물 공장에서. 자, 그렇게 돼가지고 어때요? 여러 다 포장돼서 바로 어때요? 건물의 형태로 식물 공장이나 식물 공장에 있는 스마트팜은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 건물 옥상일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건물일 수도 있고 이런 곳에 자라기 때문에 어때요? 바로 옆에서 배달돼서 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언제든지 바로 옆에서 여러분들 식물들이 자라서 바로바로 여러분들 댁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선하겠죠? 신선해지고 어때요? 이동을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저기 멀리서부터 작물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트럭이나 이런 걸 타고 작물들이 이동이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탄소가 저감이 됩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인 이런 방식들을 도입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구 환경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스마트팜, 식물공장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 농업 환경의 변화를 바로 우리 스마트팜을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래 농업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때요? 우리가 어린 모종이 있으면 밭에 심거나 아니면 하우스 안에다 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식물을 키웠어요. 근데 이제는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되면서 스마트팜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때요? 바로 기존에 있던 식물에서 잎과 줄기와 뿌리들을 나눕니다. 잘라낸다는 겁니다. 잘라내가지고 바로 이 식물 세포를 배양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물 세포들을 배양을 하는데 이제 배양을 할 때 잎이나 줄기나 뿌리에서 캘러스라는 그 덩어리를 떼어내서 계속 배양을 합니다. 이 캘러스라는 거는 그 세포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세포 덩어리예요. 세포 덩어리를 해가지고 바로 뭐예요? 실험실이나 아니면 밀폐되거나 그 다음에 무균이 되는 어떤 그런 공간에서 식물 세포를 배양을 합니다. 이런 식물 세포들을 배양을 해서 어때요? 이렇게 어린 식물로 키워냅니다. 이 어린 식물로 키워나게 돼서 이 어린 식물이 되면 어때요? 바로 스마트팜에서 스마트팜 수경재배를 키우는 곳에서 뭐예요? 계속 성장을 시켜줍니다. 그럼 바로 어른 식물로 자라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굳이 흙이라는 부분은 하나도 필요가 없으면서도 우리 흙 없이도 모든 식물을 어디요? 건물이 됐든 밀폐된 공간 안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로 미래 농업 환경에서 식물세포를 배양하게 됐을 때는 좋은 품질이 가능한 어떤 그 종자라든지 묘목을 우리가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균이라든지 이런 침투로부터 막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품질의 모종을 가지고 우리가 식물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성장 기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흙에서 키우면 3개월이 걸린다. 이거는 한 1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많은 양의 뭐예요? 농산물들이 빨리빨리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농산물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해지고 우리도 쉽게 농산물을 그 다음에 구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요? 대량으로 급속 생산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조금 더 빨리빨리 만들어지고 많이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농산물들이 비싸거나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많이 생산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반대로 가격은 싸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싼 가격의 농산물들을 쉽게 접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는 유전적으로 또 새로운 어떤 식물들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김 박사는 스마트팜을 통해서 계속 스마트팜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